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 구조체 몇 가지만 좀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안 돼서 몇 개만 좀 추려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 구조체를 우리가 이렇게 중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그룹 1이라고 하는 구조체가 있고요. 멤버라고 하는 구조체가 있는데 멤버 안에는 이렇게 또 다른 얘 그룹 여기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중첩 구조체라고 합니다. 중첩 구조체에 접근하는 방법은요. 자, 스트럭트 멤버, 마이 멤버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 이제 마이 멤버.ag 자, 요 멤버에다가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애한테 이제 접근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 멤버 밑에 자 마이 그룹이 있고 그리고 넘버 원이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중첩 구조체가 있고요. 자 구조체 포인터. 자 이 구조체 포인터라는 거는 구조체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럭트 테스트라고 하는 구조체가 있고요. 이 스트럭트 테스트를 T1으로 실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T1이 하나 이렇게 자 만들어졌겠죠. 자, 이 구조체를 선언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의 주소를 담을 수 있는 P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포인터 변수기 때문에 다만 주소를 여기 있는 이 주소를 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요 주소가 자, 요 주소가 결국에는 뭐예요? 요 스트럭트 테스트의 포인터라고요. 스트럭트 테스트의 포인터. 그죠? 스트럭트 테스트의 주소기 때문에 얘를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애는 말 그대로 32비트로 컴파일하면 4바이트, 64비트로 컴파일을 하면 8바이트가 되는데요. 여기는 주소가 들어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주소에 어떤 변수가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인티저 A라고 이렇게 있고 거기에 값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요 A의 주소는 자, 여기 있는 주소는 얘는 누구의 포인터냐면 인티저형의 포인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주소를 이쪽에다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는 얘는 안 되고 얘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스트럭처 테스트의 이 포인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해서 그러면 이 안에다가 여기 멤버가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A가. 그러면 요 안에다가 데이터를 20을 이렇게 집어넣기 위해서는 얘 자체의 주소를 간접 참조 연산자를 따라가서 간접 참조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P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의 A라고 하는 멤버가 얘죠.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쓰면 되고요. 자기 참조 구조체라는 게 있는데 이 자기 참조 구조체라는 거는 자기를 참조하는 구조체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리가 그대로 포인터 변수를 이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좀 형태가 좀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게 나왔단 말이죠. 그쵸? 근데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안 돼. 이게 에라나요. 포인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참조하는 그런 구조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인터를 그대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얘가 만약에 멤버가 제가 자 여기다가 멤버를 이용해서 M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변수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name 20바이트, 자, 그 다음에 age, 그 다음에 여기에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주소는 지금 얘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주소예요. 근데 이제 요 주소가 뭐예요? 스트럭트 멤버의 주소죠. 스트럭트 멤버의 포인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용하면 이제 주로
우리가 뭐 연결 리스트라든지 이런 자료 구조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그냥 설명만 드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한 2개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함수 호출할 때 구조체에다가 이 매개 변수로 넘기는 방법은 그냥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넘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아무리 값을 바꿔도 이제 그러니까 값을 바꿔도 이쪽에서 여기 원본 데이터의 얘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변경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주소를 넘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 어떤 데이터를 넣어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이게 그대로 통째로 복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대로 똑같이 구조체를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 복사한 애를 그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점은 원본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는 없어요. 여기 있는 애를 이쪽에서 이렇게 밖에서 수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거죠. 부하가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넘길 때 얘의 주소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여기에 마이 점수가 이렇게 있어요. 메인 함수에.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지금 멤버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잠깐만요. 이 마이 점수라고 되어 있는 자, 요 안에 멤버들이 쭉 있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이 함수에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주소로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주소로 넘기면 얘가 주소로 받겠죠. 그러면 여기는 PM이 저 주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이 주소가 자, 스트럭트의 점수의 포인터잖아요. 스트럭트의 점수의 포인터. 그죠? 그래서 요 주소를 그대로 여기 받았어요. 여기 100번지다. 그러면은 얘가 100번지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 있는 값들을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의 장점은 원본 데이터를 수정할 수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 1번. 원본 데이터를 수정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원본 데이터의 크기가 굉장히 많이 이 데이터가 있어도 이쪽에서는 주소 다시 얘기해서 32비트면 4바이트만 넘겨주면 돼요. 64비트면 8바이트만 넘겨주면 되죠. 그럼 받아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접근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부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콜바이 레퍼런스로 이렇게 받아갖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수압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값을 바꾸는 걸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빠르게 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건 요 타입 DEF문이에요. 요거를 같이 하는데요. 이 타입 DEF문은 이 자료형의 별명을 새롭게 붙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재정의 하는 거예요. 재정의. 자료형을. 그래서 여기에 이 타입 DEF 원본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별명을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자료형을 이름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타입 df 한 다음에 int를 int로 바꿨으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해 갖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unsigned int를 size 언더바 t라고 이렇게 해놓고 size t 사이즈 이렇게 하면 얘는 결국에는 unsigned int 사이즈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주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쓰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쓰느냐. 자,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제 이 OS가 뭐 업그레이드 되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사이즈 언더바 t가 나중에는 향후에 뭐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크게 커졌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 OS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이 자료형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게 크기가 커져도 그냥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래 했던 이거를 바꾸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트를 뭐 롱으로 바꾸거나 뭐 이렇게 뭐 크기가 커져도 그냥 소스에서는 이렇게 썼으면 그대로 그냥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꿀 때, 그럴 때 문제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타입 DEF를 또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구조체죠. 이 구조체에다가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조체에다가 앞에다가 타입 DEF 해갖고 스트럭트 점수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이 점수를 요렇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스트럭트 점수라고 쓰지 않고도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이 점수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이제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장점들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파일을 오픈해서 파일을 제어할 때 그때 이 구조체 형식이 나오거든요. 파일이라고 하는 요 애가 하나 나와요. 이렇게 파일. 얘네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거 한번 저희가 연습해서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하나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요. 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타입 DEF문을 이용해서 자, 구조체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대로 타입 DEF 스트럭트 주고요. 멤버라고 이렇게 주신 다음에 자, 중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으로 끝내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멤버를 두 개를 집어넣을게요. 자, 캐릭터 네임 20바이트 정도 잡고요. 자, 인티저 에이지. 자,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자, 함수 정의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서. 자, 얘가 void, 자, 프린트 멤버라고 하는 애를 그대로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원, 투,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원은, 자, 여기 있는, 잠깐만요. 여기에 타입 DEF문으로 만들었으니까 여기를 멤버라고 이렇게 할게요. 멤버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멤버로 그냥 받을 거예요. 이렇게 M 이렇게.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스트럭트 멤버의 M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스트럭트 멤버의 M이 된다. 그죠? 저희가 미리 이제 저쪽에서 만들었으니까 저렇게 쓰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자, 저쪽에서 넘어온 애들의 코드를 작성을 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밑에다가 하나 더 만들게요. 자, 프린트 멤버에 2 하겠습니다. 2.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포인터로 받을게요. 자, 멤버에.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컨트롤 P 누르시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자, M2 컨트롤 P. 그럼 완성이 되면 그냥 옆으로 스페이스바 눌러갖고 쓰시면 돼요. 자, 이때는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포인터 M 이렇게 만들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스트럭트 멤버의 포인터 M이 되는 거죠. 중괄호 열고 닫고 요 안에다가 이제 코드 하나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0번 라인에 있는 애하고 저쪽 25번 라인에 있는 애를 이쪽에다가 그대로 하나 써주겠습니다. 자, 하나 프로토타입 하나 선언해 주시고요. 자, 26번에 있는 라인도 메인 밑에다가 그대로 둘게요. 이렇게. 그래서 메인 함수 위쪽에다가 이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쪽 메인 쪽에 와서, 자, 여기서, 자, 프린트 멤버에 지금, 자, 먼저 초기화를 좀 시켜줄게요. 자, 멤버. 자, 멤버를 그대로 마이 멤버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이 멤버라고 하는 구조체. 그러면 결국에는 이 멤버는 이렇게 스트럭트 멤버가 생략이 된 거죠. 그렇죠? 타입 DF로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요거를 생략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생략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멤버에다가 초기화를 시킬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홍길동 이름 집어넣고요. 이름 집어넣은 다음에 나이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이쪽에서 자 프린트 멤버 1에다가 값을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그냥 넘길게요. 마이 멤버. 그리고 저쪽에는 지금 얘가 그대로 여기 있는 애가 그대로 지금 얘는 어때요? 만들어졌죠? 요거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이제 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홍길동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20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자 그리고 요 애를 전체를 통으로 넘겨요. 이쪽으로. 그러면 이쪽으로 통으로 이렇게 넘기게 되면 얘가 그대로 똑같은 형식으로 받아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두 번째에다가 넘길 때 주소를 넘겨줄 거예요. 주소. 왜 그러냐면 주소를 넘겨주니까 얘는 주소로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자료형이 어떤 자료형이에요? 지금 스트럭트의 멤버의 자료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M으로 받으시면 돼요. 주소를 넘겨주니까.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냥 찍겠습니다. 화면에. 프린트 F, %S, %T. 이름과 나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해 볼까요? 이름 %S. 그러면 얘는 그대로 받았으니까 m.name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프린트 F, 자, 나이를 그대로 %D로 받아서 출력하시면 돼요. m.ag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홍길동과 20이라는 값을 이쪽으로 이렇게 복사했으니까 이 m이 똑같이 그 복제된 애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홍길동 20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m.name은 여기 홍길동이가 되는 거고 m.age는 여기 있는 20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출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애는 지금 저쪽 애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28번에 있는 두 개를 그대로 복사할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써야 돼요? 주소로 받았으니까. 자, 얘가 지금 이쪽에 이렇게 지금 있단 말이죠. 이 주소를 넘겨줬어요. 이렇게. 요 주소가 100번지래요. 스트럭터의 포인터로 받아줬죠. 왜 그래? 이 자료형이 스트럭트의 저 멤버 형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100번지를 그대로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를 찍기 위해서는 그대로 이렇게 가갖고 출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때는 점이 아니라 화살표. 여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체에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메인 쪽은 당연히 여기서는 그냥 뭐 출력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는데 디버깅을 저희가 해보면서 얘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들어가는지 보는 게 저희한테는 또 중요하니까 그거 한번 같이 직접 한번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F7번 누르셔서요. 자, 브레이크 메인 런 실행합니다. 자, 넥스트. 자, 디스플레이에 마이 멤버. 저희가 이거는 바꾸진 않았어요. 그냥 보기만 했어요. 자, 전체 20바이트이기 때문에 뒤쪽은 넓은 자가 쭉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 저희가 한글을 썼기 때문에 뒤쪽에 X 슬래시로 이렇게 봐도 한글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중요한 거는 X 슬래시 16XW로
마이 멤버를 보면, 자, 잠깐만요. 자, 여기다가 주소를 써야 돼요. 그러면 한글이기 때문에 그냥 쭉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널 문자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가 4바이트, 4바이트, 그리고 여기가 2바이트, 아니, 1바이트, 총 9바이트. 얘가 지금 UTF-8 형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글 1바이트에 3바이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문으로 들어가면 딱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널문자가 딱 있으니까 뒤쪽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자, 얘는 20이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쪽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자, S. 자, S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S.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한글을 집어넣어 가지고 얘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분석할 때 영문으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M 해가지고 얘가 그대로 받았는데 프린트로 M을 딱 찍어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 M이 결국에는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면 얘하고 지금 똑같이 돼 있죠. 2D, 99, 8D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주소를 찍으면 자, 16XW로 주소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주소가 다르죠? 다르죠? 복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이게 메인 쪽에 있는 애니까 주소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주소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메인 쪽의 주소는 D420이고 이쪽 안쪽으로 들어간 프린트 멤버 1의 함수의 주소는 D408이잖아요. 다르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 애를 복사한 거예요. 그럼 누가 받았어요? M이 받은 거예요. M이.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형식을 주소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복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BT 하면 지금 어디에요? 메인에서 호출이 돼서 프린트 멤버 1 함수에 지금 현재 들어있는 거죠. 자 넥스트 찍고 해가지고 홍길동가 20을 찍고 그대로 끝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2로 들어가 볼게요. 자, 멤버2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넘겨줬죠. 그죠? 그러니까 주소가 지금 현재 아까 여기 쭉 보시면 이렇게 D420이었죠. 그러니까 얘가 D420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주소를 넘겼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가 이 포인터 변수 M이 받았겠죠. 자, 그래서 M이 D420을 받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저 M 자체는 지금 저희는 32비트로 컴파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 그쵸? 당연히 이제 64비트면 8바이트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애를 그대로 넥스트를 찍으면 넥스트를 이용해서 앞으로 전진하면 이름 그대로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x 슬래시. 자, 지금 보시면 x 슬래시 xwm 하면은 자, 얘가 요 주소가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소에 따라가서 거기에 들어있는 값을 확인해 보시면 네, 저쪽에 있는 애가 네임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때는 S로 보시면 돼요. 한글로 나중에는 하지 말고 이 한글이 아니라 영문으로 하시면 다음에는 좀 더 명확하게 보이겠죠. 그쵸? AG도 마찬가지고요. 아, 얘는 지금 S가 아니죠. T. 네. 응? 자, 잠깐만요. 음. 자, 그래서 넥스트 일단 하신 다음에 예, 끝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나 했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자, 이번에 이걸 이용해서 파일 입출력에서 이제 얘네들이 또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자,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파일 입출력. 자, 이 파일 입출력은 뭐냐면 자, C 언어에서 파일을 다루기 위한 어떤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자바도 마찬가지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쪽에서 몇 가지만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오픈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어요. 뭐 파일을 읽는다든지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일을 닫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자, 요거를 먼저 한번 볼게요. 먼저 파일을 열 때 쓰는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왜 이거를 설명을 드리냐면 자, 요거 파일.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게 구조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애예요. 타입 DF로 되어 있어요. 파일. 아까 우리가 썼던 거하고 똑같죠?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얘는 얘 안 쓰고 그냥 멤버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일이라고 하는 애가 이게 구조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애를 이용해서 얘가 F 오픈을 하게 되면 파일을 오픈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거 포인터를 리턴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애는 제가 MS 윈도우에 있는 형식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C도 그 인수만 좀 다르지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리눅스에서 하는 거니까 리눅스에 있는 걸 그대로 좀 바꿔볼게요. 자, 요거 그대로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거는 닫고요. 얘를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모드. 자, 여기다가 모드 하나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 그 다음에 자, F 게데스, F 푸데스, 푸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이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함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얘가 함수의 기능은 파일을 여는 거예요. 파일을 열고 여기 이제 매개 변수 첫 번째가 있는데 얘가 이쪽에서 열고자 하는 파일이에요. 콘스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넘어온 그 값을 변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트로 받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열기 모드 얘도 바뀌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저쪽 리눅스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 우리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점 헤더 파일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냥 파일. 그리고 자 여기다가 F 오픈이라고 이렇게 제가 일단 보고 대문자 K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패스 얘는 이제 뭐 패스 네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어차피 같은 거잖아요. 이름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리눅스에서 요거는 MSDN 윈도우 쪽에서 한 거니까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열고자 하는 파일명을 포인터를 넘겨주고요. 그다음에 모드를 넘겨주는데 이 모드는 어떤 애가 있냐면 R 그러면 읽기 전용이에요. 자, 제가 왜 이거를 이거 문자 하나인데 얘 이렇게 하나 문자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쓰냐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를 어 이렇게 양쪽에 큰 따옴표를 주건 작은 따옴표를 주건 똑같아요. 얘네들이. 근데 C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주게 되면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그래서 두 개 이상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문자는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거 하나 문자열 아니에요? 아니 문자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만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뭘로 넘겨요? 뭘로 받아요? 포인터. 그러니까 주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R, 그 다음에 뒤쪽에 넓은 자가 딱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큰 따옴표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읽기 전용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텍스트 파일이면 여는 거죠. 열어서 읽기 전용으로 여는 거고요. 나는 쓰고자 한다 그러면 W, 그 다음에 난 추가할 거예요. 그러면 A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바이너리일 때 우리가 일반적인 뭐 실행 파일을 복사한다든지 뭐 이럴 때 바이너리도 열거든요. 그런 거는 텍스트 파일이 아닌 애는 그냥 다 바이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뭐 JPG라든지 아니면 뭐 EXE라든지 아니면 리눅스의 바이너리 뭐 이런 것들 실행 파일들 그런 것들 다 B를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애는 텍스트는 안 줘요. 그러면 안 주면 기본이 텍스트인데 정확하게 써주려면 RT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텍스트예요. 이렇게 하면. 근데 안 적어도 기본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안 적은 거예요. 그리고 뭐 읽기 쓰기용 아니면 쓰기 읽기용 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즈. 자, 클로즈는 파일을 닫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클로즈 이렇게 주고 대문자 K 눌러서 자, 얘는 요렇게 줘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자, 잠깐만요. 지금 F 클로즈죠? 그러면 F 클로즈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 int stream이라고 이렇게 썼죠. 그래서 닫고자 하는 파일. 그러니까 열었으면 닫아야죠. 그래서 여기에 파일 포인터. 그죠? 포인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우리가 애를 받은 그 파일의 내용을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파일을 닫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FOF는 잘 열면은요, 파일 포인터를 반환하고요. 자, 실패면 널 포인터를 반환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리턴 값이 성공이면 0을 반환하고요. 실패면 EOF. 를 반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읽을 때, 쓸 때가 있는데 읽을 때는 F게시. 예. 이게 요거는 파일에서 한 문자를 읽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자, F게시는 자, 이렇게. 요거는 리눅스에서 만약에 제가 리눅스에서 갖고 왔으면은 동일하고요. 지금 F게시가 F게시, 그 다음에 F푸시. 여기는 F푸시가 없죠? 그러면 F푸시로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면 F푸시도 이렇게 똑같죠? 그러면 제가 요거는 리눅스에서 이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파일에서 한 문자를 입력받는 거고요. 얘는 파일에서 한 문자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게데스는 자, 얘는 파일에서 한 행의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fputS는 문자열을 출력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fprintf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파일 열어보고요. 파일을 한번 생성하는 그런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첫 번째 예제 한번 볼게요. 자, 파일 입출력 예제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 입출력 예제. 자,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를 파일 포인터 FP. 자, 먼저 첫 번째 순서가 있는데요. 자, 파일을 우리가 열려면 파일 포인터를 선언해 줘야 돼요. 자,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라는 건데, 이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잘 보세요. 오픈을 하면 얘가 이 주소를 리턴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의 주소예요? 인티저의 주소예요? 캐릭터의 주소예요? 뭐의 주소예요? 파일의 주소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파일로 받아야 돼요.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안 맞으면 안 돼요. 같은 포인터이기는 하지만 그 자료형이
캐릭터 이렇게 쓰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의 포인터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은 아무렇게나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파일 네임, 이름은,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요 이름 그대로 하나 만들죠. 자, 이렇게. 자, 2점 텍스트 파일을 저희가 이렇게. 자, 문자열로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파일을 열어야 돼요. 파일 열기. 자, 이 파일을 열 때, 자, F 오픈으로 열어요. 자, F 오픈. 그리고 첫 번째는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패스의 이름이 온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주소네요. 그러면 뭘 넘겨줘야 돼요? 메모리 주소를 넘겨줘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파일 네임이라고 적으면 돼요. 왜요? 저 배열의 이름은 메모리 주소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매칭되는 거네요. 그쵸? 응. 자, 두 번째는 자, 얘를 어떤 식으로 열 거냐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포인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주소로 이렇게 넘겨줘야 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리터럴 상수죠. 그래서 이거는 메모리 주소라고 그랬잖아요. 문자열은 메모리 주소예요. 메모리에 저장돼서 그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적으면 메모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넓은 자. 그리고 여기가 1000번지다. 그러면 1000번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가 내부적으로 그 이름에 이제 해당하는 데를 가겠죠. 가가지고 이제 파일을 라이트 권한으로 여는 겁니다. 열어서 그 파일 포인터를 리턴해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받아야 돼요? 자, 이걸로 던져주니까 파일 포인터에 저 애로 받아야 돼. 파일 포인터. 그렇죠? 그러니까 파일 포인터라는 게 뭐예요? 포인터. 주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파일 포인터라는 건 뭐냐면은 파일을 우리가 이제 담고 있는 주소예요. 연결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이 파일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라이트하거나 리드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만 얘를 그대로 연, 요, 연결된 거, 요거를 통해서 여기서 제어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FP라는 거예요. FP.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희가 어떤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에, 자, 여기가 육지예요. 그러면 이 육지에 저쪽 섬으로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바다에 헤엄쳐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뭘로 했어요? 아, 이렇게 다리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다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죠? 이게 그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1번. 파일은 여기 있는 섬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쵸? 그 연결돼 있는 요 FP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2번. 이렇게 2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FP에다가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권한이 없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얘가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자, 만약에 파일을 정확하게 열었어요. 그러면은 파일 포인터를 반환하고요. 정확하게 열지 못하고 권한이 없거나 문제가 되면 널 포인터를 반환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널 포인터를 반환하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체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if. 자, 만약에 저 주소가 있다 그러면은 FP가 널과 같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열었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체크를 안 해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얘가 이렇게 해갖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파일을 자 열지 못했다면 이라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요 리턴 값을 잘 밑에서 확인하는 거죠. 자 못했다면 요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F프린트 F를 이용해서 스탠다드 에러로 자 파일을
파일 오픈. 원래는 이렇게 에러를 찍는 애가 함수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파일 오픈을 못했다고 그냥 찍을게요. 파일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찍어주시고 여기다가 엔터 하나 쳐주시고요. 자, 엑싯 해가지고 여기다가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그대로 저 엑싯이 왔으니까 std live.h라고 하는 애를 그대로 요 함수 때문에 써줘야 돼요. 자, return 1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f 오픈, 자, f 클로즈, 그 다음에 프린트 f. 이렇게 얘네들을 저 스탠다드 input output.h가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번 라인에 이제 가셔가지고 이쪽에서 마지막에 이제 파일 처리를 하면 돼요. 파일 처리.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읽기를 할 거냐, 혹은 쓰기를 할 거냐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써야 되니까 그냥 f 프린트 f. f 프린트 f라는 애가 여기하고 지금 똑같네요. 그냥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fp에다가. 그러면 지금 여기 잘 보시면 파일이 연결이 이렇게 됐죠. FP에 이렇게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쪽 FP에다가 써주면 파일 연결된 곳에 가서 쭉 이렇게 저장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여기다가 헬로우 C 프로그래밍 이렇게 엔터키까지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 3번은 파일 처리하는 거고요. 마지막 4번은 파일을 닫아주시면 돼요. 자, 파일 닫기 아까 우리 어떻게 했나요? 여기 F 클로즈 하시면 되죠. 근데 누구를 닫을 거예요? 자, F 클로즈 하는데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포인터죠. 파일 포인터. 그러니까 지금 파일을 열어서 FP가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FP가 여기 100번지면 여기 100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면은 얘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 100을 넘기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그냥 FP 쓰면 되네. FP. FP 안에는 100이 들어가 있잖아요. 100번지가. 그러니까 FP를 여기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있는 요 포인터에 맞는 거죠. 근데 이 FP는 누구의 포인터예요? 파일 포인터거든.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딱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신 다음에 F4번 누르시면 되는데요. 음. 자, 지금 에러가 났네요. 그러면 24번 라인에 43번 컬럼 한번 볼게요. 24번 라인에 여기가 지금 요 가로가 자, 잘못 들어갔어요. 자, 여기 이제 다시 F4번 F 클로즈에 또 세미콜론이 없네요. 자, 다시 써주시고요. 원래 이렇게 에러가 많이 나줘야 그래야 그 에러를 잡는 과정에서도 금방 느세요. 자, 그러면 컨트롤 WW 가면 여기 있는 텍스트 파일이 보일 거예요. 컨트롤 P 누르면 어때요? 헬로우 C 프로그래밍이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다시 컨트롤 WW. 자, 그리고 2번 다시 컨트롤 P. 자, 그러면 잘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파일 입출력 예제에서 저희는 파일 쓰기 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파일 쓰기는 이제 파일 읽기를 이용해서 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되죠. 자, 요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하셨으면 저희 마지막 하나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3번 만들 건데요. 이 3번은 2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데이 자, 15 EX03.C를 그대로 열어주시고요. 자, 요거 그대로 만들어 주시고 기존에 있는 거는 닫아 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코드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만 파일 입출력 예제의 읽기예요, 읽기. 그래서 파일 입출력 예제의 파일 읽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애하고 동일하니까 자, 이 애를 그대로 써주셔도 상관없죠. 그래서 자, 여기는 아까 여기 했던 요 코드 있죠. 요 코드. 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지울게요. 이때는 여러분들 단축키 C 한 다음에 대문자 G. 그러면 제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부터 끝까지 G라는 거는 끝까지 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동해서 다 지워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쓰기를 읽기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요거 그대로 이렇게 파일 포인터 선언 열기 처리 이제 파일 닫기인데요. 자, 보시면은 16번 라인에 파일 열기에서 라이트를 뭐로 하면 돼요? 리드로 하면 되네요. 그쵸? 리드. 음. 자, 그런 다음에, 자, 요거를 파일을 연지 못했으면 에러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파일 처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읽어서 출력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읽을 때는 fgetS로 일단 하겠습니다. fgetS. 자, 그래서 한 행의 문자열을 입력받는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애를 fprint에서 자, 여기다가 fgetS. 자, 여기서는 제가 1024 크기만큼 자, 크기만큼 자, 읽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1024를 읽어서 어디다가 저장하냐면 자, 버퍼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를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 그림을 잠깐 보면은요. 파일이 이렇게 있어요. 헬로우 C 프로그래밍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FP가 딱 얘를 갖고 있어요. 이게 FP가.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읽어서 바로 화면에 출력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화면 출력이 아니라 이렇게 화면 출력이 아니라 뭔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걸로 변수로 만약에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버퍼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버퍼를 그냥 그대로 화면으로 이렇게 찍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1024만큼 읽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버퍼 하나만 만들게요. 그래서 버퍼에다가 자, 버퍼라는 거는 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공간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쪽에다가 1024 크기만큼 읽을 거예요. 자, 그래서 fgetS. 자, 여기 fgetS를 보면 한행에서 문자열을 입력받는데, 자, 여기가 뭐예요? 포인터죠. 입력을 받을 문자열의 포인터예요. 그래서, 자, 자, 입력을 받을. 그러니까 읽어서 입력을 이렇게 이쪽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버퍼라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우리가 받을 거냐라는 거죠. 인티저 사이즈가 이렇게 있죠. 저희는 1024, 그쵸? 널 문자가 포함되게끔. 자, 이렇게. 자, 널 문자를 널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뭐 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024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디파인 처리를 해가지고 매크로로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샵 디파인 해가지고 사이즈는 1024 뭐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사이즈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사이즈 이렇게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얘가 이제 그 전처리기에서 이걸 싹 다 바꾸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우리 리눅스에서는 이 버퍼가 기본으로 들어있어요. 사이즈가. 이게 BUF 컨트롤 P 누르면 여기에 버퍼 사이즈가 잠깐만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네요. 이 버퍼 사이즈가 원래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주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 사이즈 업으로 구할 거예요. 사이즈 업브 버퍼. 그러면 얘가 10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쪽에서 얘가 뭐 좀 더 늘렸어요. 뭐 5000바이트 이렇게 늘렸어요. 그러면 이 5000바이트의 크기만큼 얘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구해가지고 넣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디서 읽어요? 자, 파일 포인터. 그쵸? 그러니까 얘가 FP에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헬로우 C 프로그래밍이 얘가 뭐 1024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24 크기만큼 읽지만 자, 우리가 그 크기가 안 되더라도 입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엔터 키가 입력이 되면 네. 자, 그 전에 자, 저 1024 크기가 되기 전에 자, 엔터 키를 만나잖아요. 자, 엔터를 만나면 자, 엔터 역슬래시 n을 만나면 자, 읽기를 중단합니다. 자, 읽기를 중단한다. 자, 그렇게 해서 얘가 그대로 받아서 저쪽 버퍼에다가 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프린트로 찍으면 돼요. 자, 프린트 F %S 그 다음에 버퍼. 그러면 얘가 실행을 시키면 헬로우 C 프로그래밍이 정확하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일단 한번 여러분들 한번 짜보시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파일이라는 애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예, 구조체, 구조체. 타입 DF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다 잘 됐으면 자, F7번으로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분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읽었어요. 읽고 여기서 읽어서 FP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x/16xw 버퍼 이렇게 치게 되면 얘가 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그래서 여기에 엔터 전에 이렇게 넓은 자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전까지가 문자열이라는 거예요. 요 전까지. 그러니까 요 전까지. 지금 정확하게 따지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죠. 0A가 엔터거든요. 이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문자열의 그 끝인 거죠. 넓은 문자. 그리고 프린트로 찍어서 클로즈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네. 그 정도까지만 그냥 해볼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게 넓은 자가 저게 저렇게 되는 게 맞아요? 라고 하면 이거 넣으면 돼요.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네? 일단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자, F4번 그리고 F7번 브레이크 메인 런. 자, 여기서 넥스트. 자, 버퍼가 지금 현재 x/16xw 버퍼. 그러면 얘가 414141 이게 들어가 있죠. 자, 파일을 오픈해서 열지 못했으면 널인데 자, 프린트 FP를 확인해 보면 주소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널이 아니잖아요. 그 널 포인터가 아니니까 안으로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얘가 읽어서 자, 이 연결된 파일 포인터에서 이만큼을 읽어서 이쪽으로 저장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넥스트.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자, 여기 잘 보세요. 제가 AA를 다 집어넣었는데 여기에 널이 자동으로 들어갔죠. 네. 이게 만약에 자동으로 안 들어가면 우리가 넣어줘야 돼요. 근데 자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기에 얘가 알아서 널 문자를 자동으로 집어넣는구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출력하면 뭐가 나와요? 헬로우 C 프로그래밍. 그쵸? 그런데 자, 제가 한번 더 테스트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읽었어요. 자, FP는 지금 주소가 있죠. 자, 여기서 16XW로 지금 버퍼를 확인했을 때 4141이 들어갔죠. 얘가 fgetS로 읽었어요. 그러면 널 문자가 딱 들어갔죠. 그러면 이 널 문자를 제가 지금 보시면 22죠. 2F 그러면 30, 31, 32 그죠? 여기가 33이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셋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셋 한 다음에 0x 자 FFFF 잠깐만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2F 30 31 32 33 33이네요. 자 33에다가 자 이렇게 한번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자 0x 41 42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인티저의 포인터를 한번 넣어볼까요? 잠시만요. 음. 자, 요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자, 요거를 잠깐만요. 요거 한 번만 해볼게요. 0x 사이. 네, 요거는 좀 확인을 해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메모리 주소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 메모리 주소 확인하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메모리 주소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넣고 이제 하는 거는 잠깐만요. 이게 전체가 브레이크 포인트가 안 되네. 음.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종료하고요. 그다음에 원래대로 돌려볼게요. 자, 브레이크 포인트 메인 런. 자,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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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FP 찍고 넥스트 넥스트 자, x 슬래시 16xw 버퍼 자, 확인해 보면 여기 넓은 자, 그 다음에 컨티뉴. 자, 이렇게 해서 AAA로 변경하기 전에 한번 했고요. 그리고 AAA로 변경하고 한번 우리가 메모리 주소를 보는 게 사실 또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R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리두예요, 리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두 개, 잠시만요. 얘가, 이게 저장을 안 해서 그렇구나. 저장을 해서, 요것만 그냥 복사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요. 자, 카피. 자, 데이 15 EX03.C를
자, 데이 15, EX 03.C로 그대로 카피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 똑같아요. 예. 자, 어떤 걸 제가 해드릴 거냐면, 자, 데이 EX 04.C. 지금 여기에 지금 얘를 저희가 이렇게 쓰지 말고, 인티저 ARGC, 캐릭터 포인터 ARGV로 이렇게 적고요. 예. 그리고 이쪽에서, 자, 이렇게 적었어요. 자,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서는 원래 while문으로 돌려야 되는데, 자, 돌리지 않고 그냥 요것만 어차피 볼 거니까, 여기선 돌리지 않고 그냥 출력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자, 이쪽에서, 자, if 해가지고요. ARGC가 1과 같으면, 자, 뭐 2와 같지 않으면 이렇게 할게요. 2와 같지 않으면, 그러면 이쪽에서, 자, 이렇게 f 프린트 f로 이렇게 한 다음에 %s 하시고 이쪽에다가 파일을 써주면 돼요. 이렇게 사용하세요. 이렇게 argv의 0 그리고 exit 1 이렇게 원래 return 1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exit으로 한번 함수 써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잘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자 얘를 음, 자 요거를 파일 포인터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argv에 자, 1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일단 잘 되는지 일단 볼게요. 여기서는 디버깅을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컴파일 하겠습니다. -5 데이 15 EX04 자, 데이 EX04.C 지금 얘가 여러 줄이면은 잠시만요. 아, 지금 제가 F프린트 F를 썼구나. 죄송합니다. std 에러를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에 주소라서 그렇거든요. 예. 자, 요거는 그냥 포인터로 줄게요. 자, 코드는,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바꾼 건데요. 저희가 어차피 한 줄이니까 원래는 포문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냥,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써가지고, 자, 이거 그대로 실행하면 어떨까요? 어, 파일을 연단 말이에요. 똑같이.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한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컴파일 하고요. 그리고 데이 15 EX04 엔터. 그러면 뒤에 파일 있어야죠. 이렇게. 그러면 파일을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가 했던 자, 텍스트 파일 있죠? 요거를 그대로 열 거니까 자, 요거 그대로 그러면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얘가요. ETC의 패스워드를 보려고 해요. 한 줄만 보네요? 왜 그럴까요? 반복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숙제. 그래서 이렇게 땅 쳤을 때 다 모여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리턴 값하고 이것만 잘 처리하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한 줄만 보는 거죠. 근데 나는 여러 줄을 다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fgetS의 리턴 값이 실패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잘 체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화제. 자,
베이 15 EX04.7을 변경하기. 그래서 자, 요거를 변경해서 자, 캣 프로그램처럼 캣은 말 그대로 이제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캣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처럼 자, 여러 내용을 그러니까 파일의 모든 내용을 출력하는 코드로 변경해 보시는 거예요. 자, 파일의 모든 내용을 출력하는 것으로 코드를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다음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개 했는데 이렇게 잘 보시고 얘네들의 이제 함수들의 역할이라든지 메모리에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그 할 때 우리가 계속 했던 GDB를 이용해서 얘를 분석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